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 그리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하늘 그리기랑 산 그리기를 연습했잖아요. 나무 그리기랑.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그릴 건데, 나무는 이 배경을 먼저 다 한 다음에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장 밑 배경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나무를 채색할 거예요. 우리가 채색하기 전에 매도넷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물을 먼저 칠하고 나서 채색을 할 거예요. 웨도넷 방법이라는 건 젖은 상태에서 색깔을 올리는 것을 뜻하거든요. 종이가 물에 머금은 상태 위에 물감을 올려서 자연스럽게 그림이 올라가는 것들의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물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물이랑 이 언덕이나 이런 부분을 더 칠을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 구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언덕을 칠하시고 물을 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여기 언덕부터 칠할게요. 이 언덕이라고 하면은 이게 맨 앞에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같은 선상에 있긴 한데 조금 더 여기가 앞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 뒤에 세 번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맨 끝부분을 먼저 칠하면서 앞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뒤에 있는 부분은 채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자세히 묘사를 하지 않고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할게요. 옐로우 오커랑 옐로우 그린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색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예정이거든요. 이건 물감마다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림을 그리실 때 색을 찾아가지고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제가 기본적인 색을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채색 많이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각자 자신마다 표현하고 싶은 색이 있거든요. 그 색을 조금 더 많이 쓰시고 그 색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색을 잘 안 알려드리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색을 쓰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셔서 색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꼭 그 색을 쓰지는 않아도 되고, 내가 이런 느낌의 색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색들을 쓰시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으로 완성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렇게 녹색으로 칠했어요. 녹색으로 칠하고 그 밑에 이제 물을 칠할 텐데요. 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내려와서 이 부분까지 영역을 차지할 것 같아요. 물색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색에 의해서 이 색깔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여긴 녹색이랑 하늘색이 표현될 수 있어요. 여기에 돌이라든가 나무가 많으면 초록색이 더 많을 거고, 아니면 낮은 나무가 있고 위에 하늘이 더 많이 비치다 보면 하늘의 색이 더 많이 비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하늘색이라고 했을 때 하늘은 제가 코발트 블루를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럼 이 하늘색이 이쪽에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는 이 울트라마린을 쓰고 이쪽에는 코발트 블루를 쓰겠다 하면은 하늘과 물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색과 연관된 색, 하늘의 색과 똑같은 색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썼던 코발트 블루색을 풀어서 밑에 칠할게요. 묘사를 하기 좋은 건 이 하늘과 이 물색의 구름의 위치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건 어려운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하얀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 하얀 부분을 남겨두고 여기 모양을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찍는다고 했을 때 조금 유사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구름 모양을 조금 만드셔도 괜찮고,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밑색을 까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림을 잘 완성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서 그림을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밑색을 까신 다음에 세부 묘사를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따라서 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섞이거든요. 부분은 경계로 진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서
크게 번져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뒤에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묘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계의 부분은 여기에 나무를 그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덜 말라서 저는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말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드라이기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물이 손에서는 묻어나지 않는 상태지만 좀 촉촉한 상태에 가장 최적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언덕에서 아랫부분을 조금씩 신경 써서 물에 있는 부분을 표현을 할게요. 물에 있는 부분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큰 붓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작은 붓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큰 붓을 사용하시면 좋다고 하는 이유는 큰 붓을 사용하면 한 번에 그 위치를 이렇게 잘 채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선이라든가 이런 큰 묶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큰 붓이 조금 좋기도 해요. 코발트 블루랑 바이올렛이랑 라이트 레드를 섞으니까 이 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윗부분을 이렇게 해서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색들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 밑부분에 어두운 부분에 물 색깔이 조금씩 완성이 돼 있죠. 여기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먼저 깔아주고 이 색에다가 새그린 색을 섞어서 나무의 색이 비치는 모습을 표현하도록 할게요. 밑색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는 물의 색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부분은 이렇게 여기도 색이 어둡게 깔려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물의 색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부분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끝부분에만 올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올린 다음에는 붓을 바꿔서 물을 좀 묻힌 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운 경계 부분을 조금씩 풀어줄 거예요. 다 풀어주면 지저분하고 이렇게 어느 영역에서만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 블루 부분을 다시 섞어서 구름 부분을 다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색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이거든요. 아까 밑색을 칠한 위로 자연스럽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붓을 깨끗이 빤 다음에 이렇게 경계 부분을 물로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선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풀어주는데 물길의 모양처럼 풀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물길의 모양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풀면 이게 물길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많이 쓰시고 이 그림에서 어울리는 방향들을 잘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부분도 있기 때문에 뒤에 부분도 연결하고 뒤에 부분은 너무 파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아까 썼던 물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에 조금 더 어둡게 깔아줘서 이제 원근감을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게 마르면서 여기에 얼룩이 지긴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위에 진하게 칠하면서 올리시면 또 자연스럽게 섞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색은 계속 올리면서 깊이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명암 처리를 할 텐데요. 여기가 위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진한 부분을 표현을 하면 라이트 레드랑 옐로우 워커랑 그리고 로우 엄버를 같이 섞어 볼게요. 로우 엄버를 섞으면 조금 밝은 색빛이 나기 때문에 땅의 색들을 조금씩 표현했어요. 이제 여기에 색이 올라가긴 하는데 경계를 조금 부드럽게 메꿔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색이 조금씩 톤이 낮아지면서 차분한 느낌을 만들어 주거든요. 너무 쨍한 느낌의 그림보다는 이렇게 조금 톤을 낮춰서 자연의 색과 일치되게 만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풍경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어둡다라고 생각하시면 옐로우 오커나 옐로우를 섞으시면 조금 톤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어두워졌는데 색을 조금 빼볼게요. 그림을 그리시면서 자신의 그림에 맞게끔 계속 올리시면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제가 잎부터 먼저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만약에 위치를 잘 모르겠고 내가 조금 자세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다이크 브라운이라든가 아니면 번트 엄버 이 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먼저 기둥을 세우신 다음에 나무를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하게 올리시고 조금 덜 마르거나 그런 부분은 번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시간차를 두고 이제 올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나무를 그릴 때 윗기둥이 더 굵게 되지 않도록 그리시는 거에 유의하시길 바래요. 여기 앞에 두 그루, 여기 두 그루가 있고 여기 뒤쪽에 한 그루를 조금 더 심어 볼게요. 그러면 위치상 어느 것들이 적합한지 또 어느가 더 좋은지를 먼저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도 어느 정도 그리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도 좀 잔 나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나무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먼저 구분을 했죠. 맨 처음에는 이제 밝은 부분 오른쪽에서 빛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이제 밝은 부분을 표시하고 어두운 부분 넣고 이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쉬운 팁은 이렇게 나무를 그리실 때 저 뒤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나무를 먼저 그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메인에 있는 부분을 그리다 보면 그림이 아직 감이 안 잡혔는데 그려서 조금 어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나무는 계속 어떻게 그려서 알겠다 싶지만 이 그림에서의 나무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나무의 뒷부분을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이 정도의 톤으로 나무를 올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상태에서 이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올리고 여기 나무를 이제 밝은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할게요. 밝은 부분 체크하고 밝은 부분은 그리니쉬 옐로우랑 옐로우 그린을 썼어요. 그 다음에는 색 그린을 가장 많이 쓰고 색 그린으로 이제 중간 톤 해서 조금씩 올리고 올릴 때 나무의 그 가지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그린을 쓸 거예요. 반다이크 그린이 없으신 분들은 색 그린에다가 울트라마린을 좀 섞으면 채도가 더 진한 색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라이트 레드를 섞으면 이렇게 조금 톤이 낮아져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색이 부족하다 하시면 이 정도로 진하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나무 기둥에 맞춰서 나무 기둥에 맞춰서 너무 많은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는 걸 주의하세요. 왜냐면 어두운 부분이 많이 올라갈수록 그림이 탁해지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빛이 떨어지면 제일 중간 부분 밝고 중간 톤 어둡잖아요. 그러면 어둡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밝고 그 다음에 여기 어둡고 여기 밝고 이렇게 어두우니까 여기 처리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게 이제 하나가 끊기고 여기 시작하고 여기 끊기고 하나 시작하고 또 여기에 나무가 있고 또 하나 끊기고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덩어리를 만들어줘야지 이게 앞뒤가 구분되면서 나무가 이제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주면 중간에 나뭇잎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엮으시면
이제 나무가 완성되실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가까운 나무도 아니고 멀리 있는 자연 풍경중의 나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세히 묘사를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큰 덩어리를 잃지 않고 계속 그리시는 방법을 노력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나무가 완성이 되겠죠. 밝은 부분은 안 칠하고 중간 부분부터 올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 부분부터 올리고, 이쪽 나무도 중간 부분부터 올릴게요. 옐로우 그린 섞어서, 나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물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또 올리고, 여기 나무보다 이 나무가 조금 더 크게 올릴까요?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너무 채도가 올라가면 나무가 너무 쨍해서 그렇게 예쁘지 않으니까 적당히, 그리고 얘는 이제 얘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뒤로 밀려가고, 얘는 조금 더 앞에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나무가 조금 달라붙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좀 잡아주면 얘 나무가 살고 요 뒤에 있는 나무가 사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어색한 중간 부분을 조금씩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나무는 대략적으로 구성이 됐어요. 근데 나무를 만들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빈약해 보여서 나무의 굵기도 선생님들께서 그리시면서 이 나무에 맞는 굵기를 완성해 주시면 훨씬 더 나무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무가 이렇게 들판에 갑자기 혼자 이렇게 서 있진 않아요. 그러면 부자연스럽거든요. 이 앞에다가 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납작붓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런 둥근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다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조금은 경계를 풀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으면 이 부분에도 조금 어두운 부분을 더 만들어 주죠. 어두운 부분을 만들 때는 선생님들께서 가지신 색 중에서 어두운 색을 섞으면 되는 거예요. 세피아나 울트라마린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점 같은 걸 찍어주면 되는데, 너무 많이 찍어주시기보다 진짜 어두운 부분, 내가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몇 군데를 찍어주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윗부분을 다시 칠할게요. 여기가 상당히 지저분해졌는데 다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경계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하기 위해서 보라색이랑 코발트 블루랑 반다이크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를 섞을게요. 세피아도 조금 섞어서 손을 좀 맞추고, 이제 아마 번지지는 않을 거예요. 풀도 어두운 부분을 조금 칠해서 흙을 만들고, 레드 브라운이랑 번트 엄버 그리고 반다이크 브라운 이렇게 해서 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울트라마린을 조금 섞어서 무채색의 계열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좀 어두운 빛이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윗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위에 밝은색 부분, 로우 엄바라든가 레드 브라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옐로우 오커로 여기를 경계를 조금씩 풀어줘요. 결국 색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천천히 색을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언덕을 만드시면 돼요. 그럼 이제 조금씩 올라왔죠? 그럼 여기도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조금 더 올리고, 여기 뒤로 갈수록 많은 부분 말고 적은 부분을 사용해서 올리고,
이 끝부분은 조금 경계를 더 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중간 톤이니까 여기에 맑은 톤을 좀 올려서 풀밭의 느낌을 이렇게 주고, 뒷부분도 너무 허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처리했어요. 자, 여기가 조금 안 마르긴 했을 텐데 한 번씩 더 칠해 볼게요.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을 다 긋지 마시고 좀 쉬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반복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 아랫부분은 조금 진하게 물의 색을 이렇게 칠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다시 진한 색으로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이제 물의 부분을 표현할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한 번에 해도 되는데 제가 진하게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흐리게 됐네요. 그 다음에 코발트 블루색으로 이게 종이의 재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종이의 재질의 느낌을 살려서 채색을 하셔도 되거든요. 이 물의 느낌을 이렇게 살려서 하얀 부분이 있으면 그 하얀 부분이 빛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기가 조금씩 초록색으로 표현이 됐고 이 뒤에 부분이 조금 깨끗하진 않은데 뒤에 부분을 조금씩 색을 빼볼게요. 어울리게 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물결을 표시할 텐데 물결은 코발트 블루색에 바이올릿을 더 섞어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초록색 색그린을 섞어서 더 밝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물기가 많이 좀 사라진 상태에서 요런 그 지그재그의 느낌을 이렇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이 있지만 사실은 더 정교하게 표현을 하면 할수록 훨씬 더 그림이 멋스러워지고 예뻐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추가로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이 훨씬 더 예뻐지고 그 자연 풍경의 느낌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게끔 완성하는 거죠. 여기가 조금 더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어두운 부분에도 좀 빛나는 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붓을 깨끗이 빨아서 뒷부분은 물을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는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여기 나무를 조금 더 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를 심어야겠어요. 그리고 이 뒤에도 조금 뒤에 산에 있는 나무들을
조금씩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나무들이 서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혼자 딱 서 있지는 않으니까 그 잔 가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워서 올리면 돼요. 뭐 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너무 많이 세우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그리고 여기 앞에 또 풀이나 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림 같다는 모습이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무가 여기랑 경계가 조금 불분명하니까 뒤를 조금 더 눌러준다고 하면 이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여기를 밝게. 약간 이런 식으로 물은 표현하시면 훨씬 더 그림이 멋스럽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말려볼게요. 네, 이렇게 말리니까 채도가 조금 빠지죠. 물기가 좀 빠지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보고 그리시는 그림을 완벽하게 따라 그리시기보다는 자기 그림에서 어울리는 정도를 계속 찾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림은 그림마다 다 다르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기보다는 어느 정도에서 본인만의 자연스러운 그림으로 완성하시길 바래요. 자,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우리 이제 풍경도 이제 재밌었는데 이제 앞으로 꽃도 피는 계절이 왔으니 꽃도 그려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세요.